지금 이 환자분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쌍꺼풀이 너무 크고 퉁퉁합니다. 소위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쌍꺼풀이 깊게 찝히면서 크고 퉁퉁한 쌍꺼풀이 만들어져서 일명 소세지라고 하는 쌍꺼풀이 만들어진 상태고, 속눈썹도 약간 들릴 정도로 쌍꺼풀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은 메일로 유튜브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사진하고 수술했던 과거력, 원하는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진을 좀 충분히 보내주셔야지 제가 현재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서 사진을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는 밝혀주시지 않으셔서 이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고요. 한 20대 내지 여자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전에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했고, 덜 떠지는 눈에 대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했고, 또 지방 눈두덩이가 꺼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수술 후 사진이니까. 그래서 지방을 이식도 했고, 또 눈 지방을 재배치도 했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지방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눈 밑에서는 이제 눈 밑 지방이 볼록하고 그 밑에는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꺼진 경우에 눈 밑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뜨려서 꺼진 데는 채워주고 볼록한 데는 들어가게 그렇게 지방 재배치를 흔히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수술을 해왔고 효과도 있고, 하지만 눈 위에서 재배치라는 것은 글쎄요, 잘 하시는 선생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눈 위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눈 두덩이 위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눈이 움푹 꺼져 있는 분들은 눈 위 지방이 저 안쪽 눈썹 뼈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 내려서 채워준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눈 위 지방을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수술 중에, 마취 중에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정말 저 속에 있는 지방을 잡아당겨서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게 잘 고정을 해주는 수술을 실제 하면서 지방 재배치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수술 방법이 있으신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신뢰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방 이식도 하고 재배치도 하고 눈매 교정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눈 상태인데 환자분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쌍꺼풀이 좀 짝짝이라고 하시고요. 눈두덩이의 불룩함을 이제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쌍꺼풀이 짝짝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왼쪽 쌍꺼풀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쌍꺼풀이 커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눈두덩이의 불룩함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가 좀 꺼진 편으로 보이고요. 왼쪽 눈의 이 부분만 조금 눈두덩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위는 이식한 지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눈썹 뼈일 가능성이 많아서 실제 보지 않고서는 이 눈두덩이의 불룩함은 왜 이게 아쉬운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환자분 이제 내려 감을 때 사진이고요. 내려 감을 때 보면 쌍꺼풀이 좀 깊게 찝혀 있는 모습이고, 제 소견으로는 지금 이 환자분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쌍꺼풀이 너무 크고 퉁퉁합니다. 소위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쌍꺼풀이 깊게 찝히면서 크고 퉁퉁한 쌍꺼풀이 만들어져서 일명 소세지라고 하는 쌍꺼풀이 만들어진 상태고, 속눈썹도 약간 들릴 정도로 쌍꺼풀이 상당히 깊습니다.
왼쪽이 상대적으로 좀 덜 깊고 오른쪽이 더 깊고 그래서 아마 크기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짝짝이 쌍꺼풀은 이제 결국은 오른쪽 쌍꺼풀이 더 깊고 왼쪽 쌍꺼풀이 덜 깊어서 이제 짝짝이 쌍꺼풀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눈두덩이의 불룩함은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려감을 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깊게 찝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깊은 거고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도 상당히 깊습니다. 이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럴 땐 거의 풀려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찝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깊은 쌍꺼풀이 된 거고 피부도 팽팽히 당겨져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주 전형적인 깊은 쌍꺼풀 그것으로 인해서 소세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왼쪽 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깊고요. 깊어서 이제 움푹 패여 있죠. 다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깊어 보입니다.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도 조금 덜 당겨져서 좀 여유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덜 깊고 더 깊고 이 차이가 눈을 떴을 때 양쪽의 크기 차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이 두 장의 사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을 보내주신 것도 같고 이게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해주셔서 어찌됐든 수술 전에 비해서 눈 뜨는 것도 조금 더 떠지는 것 같고 쌍꺼풀도 더 깊고 더 파묻혀 있고 눈두덩이도 더 불룩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그런 사진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제가 만약 환자분 눈을 재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보완해야 될 점은 깊게 찝혀서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깊은 쌍꺼풀을 좀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이 좀 작고 얇아지게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수술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깊은 오른쪽이 더 깊으니까 더 깊은 오른쪽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면 오른쪽은 더 많이 작고 얇아지고요. 덜 깊은 왼쪽은 풀어줘도 조금만 작아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짝짝이 쌍꺼풀이 좀 더 비슷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짝짝이는 특별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느슨하게 푸는 수술로 대칭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눈매 교정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눈 외측에 비해서 눈 앞쪽이 조금 덜 떠져서 눈이 좀 이렇게 매섭게 보이는 눈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앞에 눈이 조금 더 동그랗게 떠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눈매 교정 수술을 좀 더 잘 해서 앞에 눈이 좀 더 동그랗게 떠질 수 있는 앞에서 답답하게 덮인 눈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떠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같이 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눈매 교정으로 앞에 눈을 조금 동그랗게 떠지게 하고 쌍꺼풀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게 되면 깊은 쌍꺼풀 때문에 생겼던 소세지가 좋아지고 그것으로 좀 자연스럽게 바뀔 거고요. 짝짝이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고 눈두덩이의 불룩함은 일반적으로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면 눈두덩이도 좀 얇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니니까 지방 이식한 것을 제거하거나 하는 것은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유튜브로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